이번 영상에서는 그 MK 시스템, 댐핑이 없는 MK 시스템에 대해서 free vibration, 자유 진동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MK 시스템, 자, free vibration. 자, 먼저 생각을 해볼 거는 운동 방정식, equation of motion, EOM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이렇게 간단한 스프링, 댐핑이 없고 스프링만 있는 형태의 끝단에 매스가 부착이 되어서 이렇게 운동하는 시스템. 디스플레이스먼트 X만 결정되면 이 시스템의 포지션이 다 결정이 되니까 1자유도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매스에 대해서 그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자유 물체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X만큼 변이가 발생하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라고 복원력 KX가 발생하게 되고, 지금 우리 부호를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잡고 있으니까 관성력은 이렇게 왼쪽으로 MX 더블 다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너셜 포스는 여기서 이너셜 포스는 마이너스 MX 더블 다시죠. 그리고 리스토링 포스 혹은 스프링 포스는 마이너스 KX죠. 우리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동적 평형,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을 살펴보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스프링 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관성력 mx 더블 닷은 0이 되죠. 따라서 운동 방정식 equation of motion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자,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0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근데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운동 방정식에서 이 플러스 mx 더블 닷 얘도 그냥 우리 편하게 이너셜 포스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왼쪽으로 가는 그 fictitious force 혹은 body force 이거를 이제 inertial force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냥 그 관습적으로 이렇게 운동 방정식 상에서 매스가 붙어 있는 이 힘을 그냥 inertial force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복원력은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는 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kx가 복원력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관습적으로 그냥 운동 방정식 상에서 있는 이 kx도 그냥 우리 편하게 restoring force라고 불러요.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관성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힘이고, 지금 복원력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가는 힘이라는 걸 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이것도 관성력, 이것도 복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적 평형과 이 운동 방정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별게 아니라 이 이너셜 포스하고 이 리스토링 포스, 복원력, 이 리스토링 포스가 바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형을 이루어서 상쇄된다. 이거 두 개가 딱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쇄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해서 이 관성력과 복원력이 서로 이제 캔슬 아웃 되는 방식으로 이 x of t 모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x of t가 이때 발생하는 모션이 바로 진동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vibratory motion. 진동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혹은 그 나타나는 함수의 형태가 하모닉 함수이기 때문에 하모닉 모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모닉 모션. 하모닉이라고 하면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면 하모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x of t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죠. 움직임이니까
하모닉한 움직임이니까 그냥 하모닉 모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하모닉 모션이 어떤 모션인가 그 피직스를 좀 고찰을 해봅시다. x of t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앰플리튜드 a를 가지고 돌아가는 각도는 오메가 t, 여기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지금 돌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이 x of t를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x of t를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나타내게 되면 이 x of t의 이 벡터의 길이는 a가 되고 이 돌아가는 각도는 오메가 t가 된다. 이 그림을 지금 정지된 상태로 그렸지만 타임 t가 0일 때는 이 실수축에 붙어 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돌아가는 속도는 바로 이 각속도 오메가의 속도로 이 x of t 벡터가 빙글빙글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 그 원의 반지름은 그 그리는 궤적은 이제 원이 될 거고 그 원의 반지름은 이 a가 캐피탈 A가 되겠죠. 이제 이 x of t를 미분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자 속도 먼저 속도는 이게 이렇게 하모닉 모션을 미분하게 되면 그 매그니튜드 크기는 돌아가는 속도로 스케일링 되고 오메가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의 그 돌아가는 각도는 2분의 파이만큼 휙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마찬가지의 프로세스로 이 오메가 a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에 한 번 더 오메가 배가 되니까 오메가 제곱의 a가 되고 익스포넨셜의 i에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간 상태에서 한 번 더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니까 플러스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변이랑 디스플레이스먼트, velocity, acceleration을 다 컴플렉스 플레인상에서 좀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미지너리 파트, 실수 파트 여기서 이 변이가 x of t가 이렇게 a의 exponential i 오메가 t 형태로 가정을 하고 있을 때 이 벡터의 길이는 a, 돌아가는 각도는 오메가 t, 그리고 속도는 이 벡터 길이를 오메가 배만큼 스케일링 하면서 90도만큼 돌아가죠. 그 속도는 얘를 오메가 배만큼 스케일링 하면서 이게 2분의 파이만큼 휙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가속도, acceleration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벡터를 오메가 배만큼 한 번 더 스케일링 하게 되고 얘를 2분의 파이만큼 또 돌리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displacement x of t가 바로 이게 복원력의 비례를 하죠. kx니까 restoring force kx가 이 복원력이니까 이 x 이 벡터의 k 배만큼 또 스케일링 한 번 더 해주면 그게 바로 복원력이 되죠. 그리고 이 가속도 x 더블 다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관성력이죠. inertia force 관성력이 되죠. mx 더블 닷. 이 가속도가 만들어내는 것은 관성력, 변이가 만들어내는 것은 복원력. 그래서 그 운동 방정식에서 말을 하고 있는 피직스는 바로 이 관성력과 복원력이 서로 평형을 이뤄서 서로 상쇄시키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서로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x랑 x 더블 다시 그 페이즈 앵글의 차이가 그 파이만큼 180도만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복원력과
관성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좀 그 피직스를 직관적으로 좀 고찰해 보기 위해서 컴플렉스 플레인상에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미지너리, 리얼 이렇게 있을 때, 자 복원력은 x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같은 방향으로 서 있게 되겠죠. 그래서 리스토링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이 길이는 a였기 때문에 자 스프링 컨스턴트 혹은 스티프니스 k배만큼 자 스케일링을 해주면 되죠. 리스토링 포스는 이 돌아간 각도는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속도 벡터가 바로 관성력을 만들어낸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90도만큼 돌아간 게 속도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라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아간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힘이 이너샤 포스가 될 거예요. 이너샤 포스. 그래서 가속도는 오메가 제곱 a가 그 벡터의 길이였는데 매스만큼 곱해주게 되면 지금 관성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는 바로 m 오메가 제곱의 a가 될 거예요. 오메가 제곱 a가 가속도 벡터의 길이었으니까 이 매스로 한 번 더 스케일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돌아간 각도는 지금 플러스 파이,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 그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그 피직스가 의미하는 것은 이 복원력과 관성력 벡터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서 이 두 벡터를 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m 오메가 제곱의 a는 바로 ka, 이 노란 색깔로 표시된 벡터하고 빨간 색깔로 표시된 벡터의 두 길이가 같다. 이게 답니다, 사실. 자, 여기서부터 오메가를 풀게 되면 지금 이게 a 날아가니까, 자, 따라서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오버 m, 이렇게 두 개를 찾게 되죠. 플러스 루트 k 오버 m이랑 마이너스 루트 k 오버 m, 이렇게 두 가지를 찾게 돼요. 자, 여기서 이 루트 n분의 k,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라메터인데, 자, 좀 다시 적어보면 우리가 찾은 돌아가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컴플렉스 플레인상에서 돌아가는 이 각속도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으로 나타내게 돼요. 여기서 오메가 n은 우리가 풀었으니까 이렇게 루트 k 오버 m이 되겠죠. 이 루트 n분의 k 오메가 n이 굉장히 유명한 파라미터인데 바로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Natural, 자, Angular Frequency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까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이 Natural Angular Frequency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엄밀하게는 이게 각이 돌아가는 주파수니까 Angular Frequency가 맞는데, 이렇게 길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메가 n을 그냥 누구나 다 Natural Frequency라고 불러요. 그냥 엄밀하게는 Natural Angular Frequency지만 그냥 누구나 다 그냥 Natural Frequency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Eigen Frequency. 내추럴 프리퀀시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아이겐 프리퀀시라는 이름도 있고 또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오메가를 돌아가는 각속도 오메가를 두 개를 찾았으니까 이제 솔루션을 좀 구해 봅시다. 자, 세 번째 free vibration,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한번 좀 구해 볼게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좀 상황을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운동 방정식 EOM은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0인 상황이었었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피직스는 바로 이 이너샤 포스하고 리스토링 포스하고 서로 평형을 이루어서 상쇄되고 있는 그런 피직스를 보고 있었죠. 이게 이제 평형을 이루어서 상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x of t가 a의 exponential i 오메가 t 형태의 하모닉 모션으로 이제 구했었는데, 여기서 이 오메가로 플러스 오메가 n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n 두 개를 찾았었죠. 근데 우리가 그 리니어 슈퍼포지션을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리니어 슈퍼포지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스템이 지금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m phi 더블 닷 플러스 k phi라고 하는 이런 선형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의 좌변을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선형이고 애디티비티랑 호모지네이티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이죠.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자, x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는형을 찾았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찾았다, 그리고 어떤 다른 x2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족을 한다는 것을 찾았다라고 하면, 우리 이게 오퍼레이터가 지금 선형이기 때문에 이것에 리니어 콤비네이션도 만족을 하게 되죠. 알파 x1 더하기 베타의 x2, 어떤 스칼라 알파 베타를 곱한 것도 만족하죠. 왜냐하면 호모지네이티가 만족하고 있으니까 알파 곱하기 x1을 한 것도 만족할 것이고, 또 베타 곱하기 x2도 만족을 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선형이기 때문에 애디티비티라고 하는 특성에 의해서 이 두 개를 합한 것도 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또 이렇게 솔루션을 만족하게 되죠. 이게 이제 리니어 슈퍼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의 리니어 슈퍼포지션. 그래서 하모닉 모션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x of t는, 자, 알파의 익스포넨셜에 우리 플러스부터 적읍시다. 플러스 오메가 n 찾았으니까 i의 오메가 nt 플러스 베타에 하나 더 찾은 거 마이너스 오메가 n이니까 베타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오메가 nt, 이렇게 리니어 슈퍼포지션 해주면 되죠. 자, 이거를 오일러 포뮬라 써가지고 우리 코사인 사인으로 좀 떨어뜨려 봅시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nt 더하기 i의 사인의 오메가 nt, 자, 플러스 베타의 코사인의 오메가 nt, 코사인은 이게 이븐 펑션이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도 그냥 플러스 들어간 거랑 똑같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i의 사인의 오메가 nt, 이렇게 되죠. 사인은 이게 아드 펑션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 들어가면 바깥쪽으로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따로 좀 묶어 봅시다.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코사인 오메가 nt 더하기 i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사인의 오메가 nt, 이렇게 좀 묶어 볼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제 우리가 이게 좀 길어서 번거로우니까 그냥 A1이라고 그냥 대입을 해버립시다. 그냥 치환을 해버립시다. 이렇게 A1, A2로. 이게 기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다른 어떤 코에피션트 A1, A2를 퉁쳐서 정의를 해버립시다. 그러면 따라서 x of t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A1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A2의 사인의 오메가 nt,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혹은 이게 이제 코사인 사인이니까 이 두 개를, 이게 코사인 사인이니까 이 두 개를 합해 줄 수가 있죠. 합성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합성을 한 걸 적어보면, 합성을 한 형태를 적어보면 x of t는 a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nt 마이너스 phi,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a랑 phi죠.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 a랑 phi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것은, 자, 이 앰플리튜드 a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문제는 이 페이즈 앵글 phi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은 바로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determined
파이 자 initial conditions 자 x0 v0를 initial condition으로 좀 노테이션을 적읍시다. 타임 t가 0일 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x0로 하고 또 타임 t가 0일 때 그 매스의 속도를 v0로 합시다. 그래서 이 x0, v0 모르는 조건이 지금 unknown이 두 개이기 때문에 조건 두 개만 있으면 이 a랑 b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조건으로부터 a와 b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네 번째 initial conditions. 자, x of t가 이렇게 a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nt 마이너스 phi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자 모르는 것은 자 a phi죠. two unknown이죠. 모르는 것은 two unknowns 두 개죠. 모르는 것은 두 개. 그리고 initial condition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initial condition은 x0는 x0 x 닷의 속도의 타임 t가 0일 때 요거를 v0 이렇게 x0랑 v0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대입해서 이제 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먼저 이게 좀 그래프상에서 이 결과 그래프상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그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간에 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이게 코사인 형태인데 페이즈 앵글이 있는 형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꼭지점 여기까지의 이 높이 앰플리튜드가 바로 a가 될 것이고, 코사인 함수는 여기서 원래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즈가 뒤쪽으로 이 처지는 레그가 되는 이 phi에 의해서 타임이 이렇게 쉬프트가 되는 거는 phi 오버 오메가 n 초만큼 이렇게 뒤쪽으로 처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코사인 함수가. 이 초기 조건 x0랑 v0가 의미하는 것은 이 타임 t가 0일 때, 여기가 타임 t가 0일 때잖아요. 그래서 타임 t가 0일 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값 요게 x0가 될 거고, 자 v0는 속도니까 이 x 그래프의 타임 xt 그래프 상에서 요 접선의 타임 t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v0가 되겠죠. 이것을 푸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a의 코사인의 0 마이너스 p니까 자 마이너스 p인데, 이거는 이제 코사인은 even 펑션이니까 얘는 a의 코사인 p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주어진 거 x0고, 우리 x 탓의 제로를 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n a의 사인의 마이너스 p니까 사인 함수는 odd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오메가 n a의 사인의 phi, 그 얘는 v0가 되죠. 자 이거 이제 첫 번째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제 연립을 해서 a랑 phi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요거 두씩 연립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제곱 phi 플러스 코사인 제곱 phi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거 대입을 하면 x0 제곱 오버 a 제곱 플러스 v0 제곱 오버 오메가 n 제곱 a 제곱 이는 1. 자 여기에서부터 a 제곱이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이 a는 루트에 x0 제곱 더하기 자 v0 오버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조건을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 위에다가 좀 풀어보면, 이렇게 위에다가 풀어보면 또 이용할 수 있는 관계식이 탄젠트 피를 보면 돼요. 탄젠트 피는 자 코사인 피 분의 이제 사인 피니까, 자 요거 코사인 피는 x0 오버 a고 사인 피는 v0 오버 오메가 n
A죠. 그래서 자, 대입을 하게 되면 V0 나누기 오메가 n 곱하기 x0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따라서 p는 아크 탄젠트의 자, v0 오버 x0 오메가 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MK 시스템에서 댐핑이 없는 MK 시스템에서 프리 바이브레이션 솔루션은 자, x of t는 a의 코사인 오메가 nt 마이너스 phi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초기 조건에 의해서 앰플리튜드 a는 루트의 x0 제곱 더하기 자, v0 오버 오메가 n의 제곱으로 결정이 되고 이 phi는 아크 탄젠트의 v0 오버 x0 오메가 n 이렇게 구해지게 되죠. 여기서 이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은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불리고 혹은 아이겐 프리퀀시라고 불린다고 했었죠. 이 오메가 n은 자, 루트 n분의 k니까 지금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x가 진동하는 주파수가 바로 이 오메가 n으로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스가 큰 시스템이었다, 매스가 더 커진 시스템이다, 더 커졌다라고 하면 이게 오메가 n이 줄어들잖아요. 분모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x of t가 굉장히 좀 더 천천하게 이제 진동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반면에 이제 k를 더 단단하게 늘렸다, k가 더 단단해진 스프링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분자에 있으니까 내추럴 프리퀀시는 올라가죠. 그래서 x of t는 이 주파수가 더 커지니까 좀 더 단단하게, 좀 짱짱하게 또 빠르게 진동을 하게 되겠죠.